광야 구조조정의 여파로 한진해운 광양사무소가 1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광양항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한이 5년 연장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논란도 예상되지만 순천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여소야대 3당 체제인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상생과 협치가 강조되면서 호남의 정치적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진해운의 광양사무소가 다음 달부터 광양항에서 철수합니다. 해운업 침체와 구조조정의 영향이 지역 항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한진해운의 선박과 물동량들을 관리해온 광양운영사무소. 이곳의 업무 전체가 다음 달부터 부산항으로 이관되고 사무실은 문을 닫습니다. 지난 1998년 광양에 입점한 지 18년 만입니다.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통합관리 차원에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였고요. 거기가 그게 없어지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전부터 영업 기능을 두지 않았던 데다 이미 자회사로 분리돼 나온 터미널의 운영에도 변화가 없어 물동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항만공사와의 협의나 선박의 입출항, 컨테이너 관리 등의 업무가 예전에 비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항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나 장기적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더라도 복귀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은 또 광양의 국적선사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광양항만소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또 아울러서 한진해운 정상 개대에 온다면은 광양에 다시 사무소를 였던 걸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번에 운영사무소의 철수가 사무공간을 단순히 비우는 수준에서 멈출지 추가적인 조치나 또 다른 파급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원도심 지역이 전남 지역 혁신학교 모델인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무지개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교육과정 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문영철 기자가 여수교육지원청 최성수 교육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장님, 이번에 여수가 이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우선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지개학교는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혁신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면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무지개학교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여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13교와 중학교 7교를 대상으로 무지개학교 정신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이루어진 협약식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식의 주체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시입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 기관이 2억 원씩 4년간 16억 원을 우리 여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의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협약식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지구에 포함된 학교들의 교육 과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까? 네, 그동안 학교가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학교 교육 계획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가 되면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직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학교 교육 계획이 수립하게 되고 또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학교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의 동아리 활동과 또 지역민이 함께하는 토요 문화체험 등 20여 개의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지구 선정을 계기로 해서 혁신학교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중장기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개될 것입니다. 2016년인 올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본 사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7년도에는 교직원의 협의 문화, 학부모들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해 나갈 것이며 18년도와 19년도에는 이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의 정신이 여수시의 모든 학교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한이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지정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한을 당초 2018년에서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조기 연장 검토를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도에는 현재 전체 개발 예정 면적 216만 8천 제곱미터에 골프장 27홀과 콘도 100실이 건립됐습니다. 광양경제청이 내일부터 석 달 동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광양복합업무단지와 웰빙카운티 단지의 사업 시행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광양읍 도월리 일원 4.7제곱킬로미터에 2020년까지 민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복합업무와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국도 2호선 등이 인접한 지리적인 요충지로 택지 개발 면에서도 여건이 좋다는 평가여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점 때문에 상생과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국이 호남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저마다 민생 정당을 역설하며 20대 국회를 시작한 여야 정당들의 의원총회.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국민의당 의총에 모였습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3당 체제지만 호남만 놓고 보면 정당이 바뀌었을 뿐 또다시 일당 독주 체제입니다. 그것도 의석수로만 보면 원내 3당의 국회의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호남의 이익이 소홀히 다뤄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줬기 때문에 최우선을 호남의 이익 대변에 두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이 경쟁적으로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광주 전남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광주 전남 몫을 챙기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에너지밸리 등의 현안 사업 해결과 농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산자위와 농해 수위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1순위로 보건복지위, 2순위로 교문위원장 자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라지만 자칫하면 이 때문에 원내 3당을 만들어준 호남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만랜드 사업과 관련해 개최된 오늘 순천시의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팔마 경기장 올림픽 기념관에서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공청회 개최 등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재산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특혜 시비 등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밤바다와 원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고소 오포대 전망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오포대 인근 1,200여 제곱미터에 10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오포대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높이 4m의 전망대와 조경시설을 갖춘 전망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고소동 오포대는 정오 시각을 알리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시설로 이번에 조성된 전망공원, 주변 천사 벽화마을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민족의 가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 여사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목포의 딸이자 세기의 가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5일 동안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호남의 노래, 한민족의 가요로 불리는 목포의 눈물. 이 노래를 부른 세기의 가수 고 이난영 여사가 태어난 지 올해로 100년을 맞습니다. 목포시 양동에서 태어난 가수 이난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전시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난영의 둘째 딸 김숙자 씨가 기증한 사진과 무대복, 신발, 악기 등이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잠깐 입으셨던 거. 그때 미국 방문하면서 한복은 이제 이거. 목포의 눈물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가수 이난영 탄생 100년 행사는 오는 4일까지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이난영을 회상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2일은 관현악으로 난영의 노래를 연주하는 공연과 모창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이난영 헌정 무대로 열리는 MBC 난영가요제는 오는 3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시립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오는 4일 막을 올립니다. 대중음악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데 이 컨텐츠를 살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이번 100주년을 맞이해서 희망의 또 젊음의 대중음악 도시가 되도록. 탄생 100년을 계기로 목포시는 이난영 관련 사료 발굴에 나서 체계적인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소공원 형식으로라도 조성해가지고 이난영 선생의 뜻이 그 예술 혼이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잘 각인되고 전파될 수 있는. 이난영 탄생 100년 기념 사업은 오는 6월 17일 이야기가 있는 목포 원도심 거리 여행으로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일반 회계 8,207억 원과 특별 회계 2,038억 원 등 본 예산보다 12% 증가한 1조 24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이번 추경 예산 재원이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의 조기 완성과 신대지구 명품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여수 여서 문수지역구 무소속 김행기 시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동료 시의원들로부터 입당 요청을 받았다며 더 큰 여수 발전과 더 큰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현실적으로 호남을 주도하는 정당이고 호남을 잘 대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국민의당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생과 주부 등을 상대로 9천만 원대의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부터 피해자 19명에게 모두 9,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30살 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전과 17범인 배 씨는 다른 사람의 등기부 등본을 이용해 주부나 대학생으로부터 부동산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주거지를 수시로 옮겨다니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오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경남 창녕군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km 정도를 뒤따라가 위협 운전을 하고 다시 추월해 급제동으로 차를 세우게 한 뒤 차에서 내려 협박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급제동으로 뒤따르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혀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명이 다치고 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양시와 해외 도시들 간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샤먼시 과학고등학교 대표단과 푸저우시 우산초등학교 대표단 등 40명이 백운고와 제철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등 올해 국내외 학생 150명이 국제 홈스테이 교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에는 2014년은 7개 학교 148명이 함께했으며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5개 학교 93명이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해외 홈스테이 경험을 나눴습니다.